어떤 기억들이 나는데 그 기억들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좋은 기억만 만들려고 그래. 좋은 기억들은 없는 거야, 별로, 나에게. 근데 없으면 못 쓴다고 그냥 주지 않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지금 나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이해돼? 왜 이런 의미를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기억, 이런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잘 못 쓰냐면 나에게 기억 중에 가장 그래도 인상이 남는 기억들이 좋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돼? 안 좋은 기억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면 어떤 게 있을까? 그쵸? 후회, 상처, 그 다음에 실패, 좌절. 여기 이제 왕따 당한 거랄지, 심지어는 이런 애도 있어. 반장하다가 쫓겨난 애도 있어. 반장하다가 물러나는 압박 때문에 이게 한 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또 어떤 일을 겪었던 일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반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소신을 갖고 했는데 친구들이 거의 전혀 지지를 안 해주거나 그 일이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된 것, 이걸로부터도 충분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패했지만 내가 그걸로부터 그 이후의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그건 좋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의 기억을 되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강한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걸 만든 사건, 그걸 만든 계기, 모멘텀이 되는 계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자소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건 실패를 했던 내가 뭔가 향상이 안 됐던 뭔가를 내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 그랬지. 뭔가 우리 체육대회를 나간 우리 반을 잘 이끌려 했는데 꼴찌했다 했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좀 저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학기가 끝날 때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일기를 쓰듯이 그 당시에 나는 어떤 느낌, 어떤 것들을 느꼈느냐 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을 떠올리면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자소서를 쓰려면 이 사건 속에 나예요. 나는 내가 보이느냐야.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봐봐. 아무리 웃긴 일이라도 내가 어때? 길 가면서 목격한 거 가지고 자소서 쓰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길 가면서 진짜 웃긴 거 봤어. 근데 그걸 자소서 써. 야,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 내가 방황하듯이 돌아다녀야겠다. 하루에 한 건만 건져도 정말 즐겁겠다, 삶이.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의 계기가 되려면 그 속에 나를 발견해야 되겠지. 네. 나의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친구 이야기를,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자소서 그냥 쓰기 학교의 수행과제처럼 국어 선생님이 하는데 친구의 자소서를 대신 써줘라. 이거야. 친구 이야기를 대신 해봐라 이거야. 애들 너무너무 잘 씁니다, 신나게. 그럼 내가 친구가 된 거야. 고백하는 거야. 난 나쁜 놈이에요.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싫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친구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지? 근데 막상 자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어떤 것들이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끌어낼 때는 어떻게?
그 장황한 그 전체 사건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이해돼? 그 사건이 기억이 나면 거기서 뭐를? 나를 끄집어내야 돼. 그럼 나는 거기서 내 모습이 보이면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의 역할과 나의 모습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관련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 이후에 나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기억은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 3번에. 이해되세요? 이해돼?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온 지 지금 한 6개월이 안 됐죠. 5개월 뭐 정도 되잖아요. 그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중학교 때부터 잘 알던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좀 다수가 간 경우는 좀 덜 서먹서먹하겠죠. 분위기를 일단은 자기가 분위기에 뭐 이렇게 어색함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때 같은 반을 했거나 중학교 때 좀 알던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거는 반에서 수업 시간이에요. 그죠? 수업,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뭐 이거잖아. 그 다음에 야자가 있으면 야자 시간. 그 다음에 보냈던 거는 뭘까? 학원. 학원도 같이 다닐 수 있죠. 그죠? 그건 이제 학교 밖 이야기잖아. 그지? 학교 밖, 그쵸? 학교 안에서 동아리잖아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동아리. 그 다음 뭐? 기숙사면 기숙사는, 그 기숙사는 이제 아주 좋은 소재가 되죠. 기숙사에서는 뭐 많이. 학원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얘가 상당히 싸웠는데 그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더 큰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했다. 이러면 좀 소재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수업과 관련된, 공부와 관련된 것들의 수업과. 그럼 요즘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것들 중엔 주로 소재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팀 발표, 조별 발표, 수행평가 할 때 조별 수행평가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차피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뭐 자소서 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조별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일단은 입학사정관들은 자소서에 이 아이가 학생부에서는 이 발표를 했다, 조별 과제를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교과 선생님이 평가를 했는데 그게 자소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럼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안 나온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좀 궁금해했고 얘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협력 과제나 조별 과제나 이런 걸 열심히 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와. 자소서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돼? 진실성에 조금 의심이 있겠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학생부에서는 생기부에서는 1, 2, 3학년 모두 이 친구는 과학 교과에서 거의 발표 수업을 주도했어. 그럼 얘는 과학 교과의 발표 수업을 주도했다면 과학을 최소한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과학 과목을. 선생님이 3년 동안 선생님만 보면 설레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뭐 설렌다. 미치겠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지? 그럼 그럴수록 선생님은 더 평가를 잘 안 해주려고 하겠지. 그지? 그렇잖아. 선생님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즐겁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선생님이 평가를 했다면 얘는 뭔가를 그 과학 과목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번에도 자기가 학업 노력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고 2번에도 별로 그거는 큰 사건을, 그러니까 얘는 큰 어떤 사건으로 생각을 안 한 거야. 그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사소한 어떤 발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되짚어 봐야 돼. 근데 입사관들은 어때요? 이 친구는 정말 발표나 이런 수업 태도가 너무너무 좋다. 학습의 자세가 너무 좋다. 이 부분에 큰 점수를 줬는데 자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안 나온다면 이건 자소서가 조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생기부를 기재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생기부를 기재하는 전 과정이 나의 자소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볼 텐데 이 3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가장 먼저 이제 글을 막상 쓰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럼 이 3번은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기억이 남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역할이 뭐였는지가 잡히면 그 다음 뭘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 그 일 이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을까?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이제 스토리의 소재들을 발견하고 이제 스토리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사건을 발견해야 되고 그 속에 나의 모습, 나의 역할. 이 기억이 나면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이걸 어떻게 말할까? 이게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게 먼저 서야지,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돕는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는 게 그냥 그 사람이 이런 것들 내가 도와주면 좋아하겠지? 내지는 뭔가 내가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건 이후에 그래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는 오히려 싫어했다는 거야. 나를 미워하고. 그럴 수 있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바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르쳐 줄까, 바보야? 미친놈아. 너 공부 진짜 못하는구나. 말끝마다 웃으면서. 바보. 천치. 죽어. 이러면서 나는 너무 친구를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할애했고 너무 도와주려 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돼서 그 친구한테 맞았다. 이런 건데 그럼 그 친구는 그 도움은 어때? 그 친구한테 전혀 도움이 아닌 거죠.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거는 참 솔직히 쪽팔려서 쓰기 좀 어렵지만 그걸 약간 미화해서 그때 친구는 참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계속 그런 말 했다는 건 쓸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되돌아보니 이 사람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게 돕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하고 같이 최소한 공감하는 너가 참 고마워. 아니야. 너를 도울 수 있어서 나 참 행복해. 이런 정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단 말이야. 처절하게. 그랬으면 그거는 정말 좋은 소재가 돼요. 그러면 내가 반성을 하는 거야. 그때 결국 나는 내 입장만 생각했고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참 후회가 된다, 정말. 이 뼈아픈 후회.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누구를 돕는다는 거, 정말 내가 교만했다. 누구를 돕는다는 거, 그 사람의 마음부터 내가 알아가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소재예요. 그지? 이해돼? 근데 여러분은 꼭 잘된 것, 잘한 것만 기억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거의 마음을 열고 뭐든지 부딪혀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많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대라는 게 아니고, 맨날 학교 가서,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게 있어. 그러다가 이제 껴들고 안 껴들고 다 껴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가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진실하게. 자기의 모든 행동들에서 내가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오늘 나눠준 사례를 한번 보세요. 자, 사례 받았지? 자료 받았지? 자료? 지금 자소 쓰는겨? 아니요. 자, 뒤에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많이 잤네, 보니까, 눈이. 자, 이 사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건 지금 3번 항목만 지금, 4개 사례를 일단은 여러분께 오늘 같이 보면서 이제 같이 한번 느껴봐야 돼, 이 스토리를. 자, 먼저 사례 1. 요 학생은,
고려대학교 국제인재전형 자유전공에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연대도 합격을 했고요. 공군사관학교도 합격을 해서 지금 공군사관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아주 이 친구는 이제 외고, 그것도 이제 기숙사가 있는 외고에 다녔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도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크게 뉘우치거나, 안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거나 배우거나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들 순으로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추적해 나가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사건들을 도입부에 사건을 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야?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죠? 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내 이야기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친구들 사이의 주먹질은 매일 먹는 밥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지내던 중학교로 다녔다. 굉장히 중학교가 어때? 그죠? 험악한. 그죠? 험악한. 여기서는 주먹질 못하면 학교 다니기 참 힘든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자, 고등학교는 완전히 어떻게 돼?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거의 여학생들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 친구는 어떤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거의 야생마처럼, 막 그냥 악마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거의 교회에 갇힌, 이런 듯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겪은 무언가, 이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돼?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지나겠고, 새 친구들과 함께 내 방식대로 우정을 쌓아나갔다. 이 친구의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잖아요. 중학교 때 사귀고 친하던 친구들이 같이 학교에 온 아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아이들은 다 못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그 아이들하고 놀아도 어떻게 공부는 좀 잘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새 친구들과 함께 내 방식대로 우정을 쌓아나갔다 그랬어. 내 방식대로. 그럼 이 내 방식은 뭐야?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뭐라 그래? 조금만 하면 거의 때리고 막 밀고 막 욕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좋아했을까? 분위기 안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가감없이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래야 친구들과 마음을 열 것이라 생각했고 또 친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죠? 이제 자기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죠? 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주위에 친구들은 없었고 그들의 냉담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좀 고통스럽게 이제 되는데, 자, 여러 교내 활동들을 즐겼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나 매일 있는 식사 시간에는 혼자인 채로 고등학교의 첫 학기를 속으로 골무에 보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완전 따돌림 당한 거죠. 그렇잖아. 따돌림 당한 거지. 점심시간 뭐 밥을 먹을 때도 전혀 친구들은 주위에 오지 않았던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이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다 마치 드라마처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모멘텀, 자기의 변화의 계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야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돼? 하나의 어떤 체험적인 어떤 배경이 있거나 하나의 사실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가 지금의 의미를 만든, 변화를 만든 그 모멘텀, 그게 아주 중요하게 나와야 돼요. 계기가. 그 계기에서 결국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가가 납득이 돼야 돼. 그래, 좋은 스토리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다 마치 드라마처럼 나를 가장 싫어해서 뒤에서 따돌림을 조장하던 친구와 단둘이 여름방학 내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야, 여름방학 내내. 자, 일어나. 여름방학 내내 같은 방을 쓰게 됐으면 이거는 꽤나 아주 우연치고는 아주 인연이죠. 인연이야, 이 친구하고는. 아주 운명적인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며칠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한마디도. 사람하고 같은 방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죠? 그지?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자, 이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누가? 이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대화를 시도해 봤죠. 처음엔 잘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이제 차차 개개인의 상이한 삶은 차이를 만들고 거기에 정답은 없으며 섣부른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 자, 우리는 서로 너무 좀 분위기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좀 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때? 섣부른 가치 판단을 했었다. 서로 간에.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 놓고 내가 막말하는 망나니가 아닌 것처럼 내가 뭐 그렇게 행동을 조금 거칠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그런 망나니가 아닌 것처럼 그 친구도 그럼 어때? 내가 그런 망나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친구도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벌레는 아니었었다는 거죠. 사실 너는 뭐 네가 뭘 알아 이 공부벌레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섣부른 판단이었는데 그런 친구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자 친구들과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다. 요 별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서 뭐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와서 체험한 어떤 그 사실, 사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느낌이나 자기의 변화를 만든 모멘텀.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행동들이 변하게 된 과정, 프로세스. 이해돼?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클라이막스의 의미가 뭘까?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섣부른 가치 판단, 서로 이런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 친구가 마지막 던질 클라이막스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는 거 어렵지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이 친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후 동아리 부장, 반전체 합창 단장과 같은 자리를 맡았을 때도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성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을 연구할 때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친구가 던지는 게 결국은 내가 이 경험, 이 체험들로부터 나는 어떤 순간, 어떤 모멘텀 이후에 내가 배우고 느낀 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들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이런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자라고 하는 이 글자 제한, 이 공간 속에 어떤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스토리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조금 실감을 했나요? 네. 자, 처음에 뭐를 생각해야 된다? 사건. 자,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주목해. 나의 역할, 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내가 지금의 의미를, 지금의 내가 배운 이 의미를 만든 변화의 중요한 계기. 모멘텀.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내가 진솔하게 느낀 것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내가 던질 말이 뭐냐? 이거야.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규칙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좀 잘못 쓴, 좀 좋지 않은 자소서는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장황하게 있어요. 그 속에 이 친구가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걸 모르는 3번 항목이 거의 한 60, 70%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이 친구가 느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런 자소서는 뭐가 약한 거야? 사건 속에 나의 모습과 나의 역할이 뚜렷이 안 보이고, 그 다음 모멘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하게. 이해돼? 나를 이런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좀 더 성장시켜서 내가 앞으로도 이런 어떤 교훈을 크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나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였지? 이게 이제 부족했던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 그래서 일단 스토리의 요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스토리의 규칙을 정확하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떠올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생각에 대한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고요.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사건을 끌어내면 나의 모습과 나의 역할에 주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스토리 구성을 해내는데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봐야 돼. 환경이 크게 변했을 때 상당히 그건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야. 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 그거는 결국 나에게 어때? 나중에 내가 그걸 견뎌나간 과정은 결국 나의 인성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소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또 자소서에서는 강력한 어떤 소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자소서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래도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 친구의 그 어려웠던 부분, 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체험, 근원적인 어떤 상황, 이게 일단은 잘 좀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결국 3번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이랄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협력 관계 내지는 교우 관계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요소별로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또 나쁜 하나의 자소서의 구성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에 의존하는 것.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쓸 말이 없으니까 별로. 그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사건을, 자, 봐봐. 이건 소재가 하나로 쓴 거죠. 결국 이야기의 소재가 하나였을 때 이런 스토리의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나가면 그래도 이야기가 탄탄해지는데 스토리 소재를 두 개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떤 부담이 있냐면 A 사건과 B 사건에서 동일한 나의 모습이 나와야지 좀 더 어때?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들이 아주 강한 나의 인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게 이제 강력해지는 건데 A 사건에서 나의 역할하고 B 사건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 유사성이 떨어지면 각각 놀면 이건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 좋은 자소서는 뭐냐면 요 사건에서는 배려란 걸 내가 이렇게 해봤고요. 요 사건에서는 갈등 관리 해봤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해돼? 오케이? 그럼 다른 사건들을 내가 끌어들일 때, 두 개를 끌어들일 때 A라는 어떤 사건에서도 나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여기서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에서는 어떤 특성이 드러났고 B라고 하는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과정에서 똑같은 특성이 내가 드러났던 거를 내가 안다면 나는 이런 A와 B 사건을 겪으면서 더 어떤 가치관이 더 강해졌다. 어떤 생각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는 나갈 수 있겠죠. 이해돼?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자소서 지금 사례도 괜찮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겪은 어떤 사건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와서 지금 한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어떤 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이었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이런 이제 요 사례에서 보는 스토리 구성의 원리를 좀 이제 터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돼?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친구는 연대 공학계열 합격한 친구인데요. 저기 울산 지역의 일반고 학생입니다. 여학생이고요. 아까 학생은 기숙사가 있는 외고 남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특성상 굉장히 리더십이 좀 많은, 그러니까 생기부상에서도 리더십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여학생도 리더십의 활동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어떤 활동은 없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거기 2학년 때 한 친구가 자격 논란으로 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자, 이거는 큰 사태예요. 딴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탄핵한 거지, 그지? 탄핵한 거예요, 탄핵.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내가 알고 있지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물러나게 됐어. 투표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반장이 되었다.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사건을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난다고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뒤늦게 반장이 되었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고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컸다. 처음에 나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해돼? 오케이? 자,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원래 반장이었던 친구를 포함한 단짝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문제였어. 안 좋아지게 되었어. 자, 왜 그랬냐면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시간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소극적인 답변들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반장을 했던 그런 큰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자기가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툴렀기 때문에 자기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뭐 이러다 걸리면 참 안 좋죠. 그죠? 또 조그만 뭐 이렇게 일만 있으면 친구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자칫 오해받기 쉬운 건 뭐야? 입이 싸다. 쟤는. 쟤 좀 방송국이네. 쟤 뭐야? 까치야?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기자 하면 되겠다. 너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소극적 답변만 들고 이게 우왕좌왕 하느라고 이 친구가 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야, 처음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반장이 돼서 우리 학교를 평화롭고 사이좋게 만들겠다는 저희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갔었다. 자,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이 친구는 이제 뭐예요? 이 친구도 좀 앙금이 있었겠죠. 반장 하다가 이제 쫓겨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반장이 된 거니까 이제 좀 앙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진실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저희는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의미 없는 말싸움만을 계속할 뿐이었다. 의미 없는 말싸움. 그러니까 계속 상황이 더 격해졌다는 거지, 그지? 격해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돌파구도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것까지만 경험을 했다면 의미는 좀 달라졌겠죠. 아, 세상에 진짜 못할 게 반장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 다음부터 나에게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진짜 그냥 몇 명 그냥 이게 해쳐야 돼. 뭐 안 그러면 이런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먹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 경험으로.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제 모멘텀을 만들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 그죠?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이 친구에게는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던 중 수학여행이 다가왔고 저는 용기를 내어 다 함께 춤공연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 이것도 용기를 냈다는 말을 왜 그렇게 했어요? 이때까지 분위기가 얘가 반장이 됐지만 별로 그렇게 지지도 안 해줬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심정이겠죠. 국민들의 지지도가 거의 뭐 한 자리 숫자 뭐 이런 걸로 지금 괜히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어떻게 여름 휴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그게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청와대에 있을래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리더들의 이제 그 고뇌겠죠. 그렇죠. 외롭잖아, 그지? 이 친구도 외로웠을 거예요. 수학여행 가서 딴에는 굉장히 반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뭐, 그 잘 되지 않는 썰렁한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 자. 편집돼요, 저거. 편집돼야 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이제, 야, 우리 그 춤공연을 좀 해보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아는데, 이 친구가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아니에요. 춤추는데 그것도 민폐일 수 있어, 이 친구는.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걸그룹들 나와서 이렇게 춤출 때, 좀 이렇게 개그우먼들, 좀 안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같이 나와서 춤추면 진짜 완전히
화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그 오남이 뭐 이런 애들이, 남자애들은 더 민감할 거야. 여자애들도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오남이 좋아해? 아니요. 그치? 아, 네. 그렇지, 설마. 그러니까, 좀 그런 인상이야,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춤을 추자, 공연하자, 이건 상당히 용기였을 거예요. 딴 애들은 아마 처음에는 헉! 이랬을 거야. 오, 헐,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 춤 공연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했어. 저는 원래 춤을 추거나 무대에 올라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해요. 못하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멘텀을 왜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변화된 그 심정, 그 당시에 나의 어떤 그 변화, 심정의 변화를 만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 친구가 수학여행을 안 갔다면 이 친구가 나가서 그냥 칠풀이처럼 춤출까 뭐 춤추고 이러지 않았겠죠. 그죠? 만약 수학여행 안 갔다면 이런 말조차 못할 정도의 분위기였을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이제 수학여행 다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여행 가면 어떤 애가 어떻게 미쳐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사실은.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소재를 발견해야 돼. 그 수학여행에서. 이 친구가 이제 수학여행에서, 결국 이 친구는 친구들과 사이를 이제 다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고,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공연 상황을 자세히 우리가 중계방송할 일은 없잖아. 그지? 그렇잖아요. 그때 뭐 누가 박수를 안 쳤고, 누구는 미쳐갖고, 뭐 일어서서 뭐 같이 쳤고, 이런 거는 이야기 스토리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났어. 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 성공적으로 끝난 걸 이 친구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친구에게는 뭔가 성과가 있었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수학여행 중 다시 대화의 기회를 만든 저는 먼저 그 친구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는 말과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묻어두었던 말들을 터놓았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됐다.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한번 공연했더니,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 저희는 지나가면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고, 친구는 저를 누구보다도 많이 지지해주게 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자, 이제 이 모멘텀 이후의 과정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마지막 자기가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자기의 그 마지막 의미를 뭘 던질 것이냐, 보세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상대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린 진심 어린 대화라는 것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 자, 이 이야기 그렇게 큰 독특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번 이게 싸웠어도 잘 그거를 극복하거나 그러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평범한 내용이야. 근데 이 스토리도 우리가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스토리의 규칙에 잘 일단은 구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